시즌2 작가 시리즈에서 만나는 첫 번째 작가는 존 버닝엄입니다. 존 버닝엄은 1936년에 태어난 영국 작가입니다. 생각이 깨어있었던 부모님 덕분에 존은 대안학교의 효시인 썸머힐 스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자유로운 유년 시절은 작가로서의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랄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런던 센트럴 미술학교에서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3년간 공부했고, 졸업 후에 잡지, 포스터 등의 그림을 그리다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1963년 첫 그림책으로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를 출간했습니다. 존 버닝엄은 처음 만든 이 그림책으로 1964년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학교에 다녔던 헬렌 옥슨버리와 결혼도 했습니다. 헬렌 옥슨버리 역시 영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이죠. 그림책 육아에서 다룬 적 있는 동생이 태어날 거야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존 버닝엄은 이외에도 많은 그림책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림책이 많습니다.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우리 할아버지, 지각대장 존,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 책들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자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생각했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작가. 그의 작품 세계는 어른들을 돌아보게 하고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가게 하는 빛나는 힘이 있습니다. 작가 존 버닝엄의 책들 속에서 빛나면서도 강하고 아름다운 보물처럼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강하면서 아름답고 빛나게 해줄 보물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될 존 버닝엄의 작품은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입니다.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이 아저씨가 바로 건피 아저씨야. 아저씨네 집엔 배가 있었지. 아저씨네 집은 강가에 있었거든. 어느 날 건피 아저씨는 배를 끌고 강으로 나왔어. 동네 꼬마들이 물었지. 우리도 따라가도 돼요? 아저씨는 그러렴, 둘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했지. 건피 아저씨는 강가에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배도 한 척 있네요. 어느 날 아저씨는 배를 타고 강으로 나옵니다. 동네 꼬마들이 배를 태워달라고 하자 아저씨는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된다고 하지요. 둘이 싸우지 않기. 조금 뒤에 토끼, 고양이, 개, 돼지, 양, 닭들과 송아지, 그리고 염소를 차례로 배에 태웁니다. 아저씨는 동물 친구들에게도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배 안에서 함께 잘 지내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얼마 동안 모두는 신나게 배를 타고 가죠.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네요. 결국 배는 기우뚱거리다가 모두 물에 풍덩 빠집니다. 다 함께 헤엄쳐 나와 몸을 말리고 아저씨의 집으로 갑니다. 모두가 탁자에 둘러앉아 간식을 먹고는 헤어집니다. 아저씨는 다음에 또 배를 타러 오라고 초대하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건피 아저씨는 어떤 분인가요? 아저씨는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마을 강가에 살면서 배를 타고 다니는 분입니다. 아저씨는 베푸는 분입니다. 배를 타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합니다. 또 아저씨는 규칙을 만드는 분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가 되도록 안내합니다. 또 아저씨는 문제를 풀어가는 분입니다. 물에 빠져 위험했지만 안전하게 물에서 나왔어요. 모두가 몸을 말리고 아저씨는 배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있죠. 야단을 치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시네요. 누구에게도 내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몸을 말리는 친구들은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적하고 야단치고 화를 내는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주고 지켜봐주는 어른입니다. 또한 아저씨는 격려하는 분입니다. 낙담하거나 우울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간식을 먹자고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영국에서는 티타임이라는 차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식사 시간 사이에 간단하게 차와 케이크나 과자를 먹는 우리의 간식 시간 같은 시간입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간식을 먹는 그림이 흥미롭습니다. 아직 기분이 풀리지 않은 친구,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친구, 음식을 먹는 친구, 흐뭇하게 바라보는 친구들의 모습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음식을 먹으며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재미있었다고 신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달콤한 간식 시간은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녹여주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편안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저씨는 희망을 선사하는 분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니 해가 뉘엿뉘엿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그때까지 아저씨의 집에서 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간식을 먹을 때만 해도 뾰루통했던 소년이 두 팔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그들을 향해 다음에 또 배 타러 오라고 초대합니다. 물에 빠진 경험은 분명 좋지 않은 경험이요 두려울 수도 있는 기억입니다. 함께 배를 탔던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뱃놀이 이후에 아저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이 부정적인 경험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아이들은 아저씨의 초대에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집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경험과 그보다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반복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건피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건피 아저씨와 같은 어른, 넉넉한 품을 가진 어른, 기다려주고 곁에 있어주는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배는 어떤 곳일까요? 배는 주인인 아저씨의 세계입니다. 아저씨의 세계는 그곳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아저씨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지요. 아저씨는 배를 타고 싶은 친구들에게 약속을 하는데요. 싸우지 않기, 못살게 굴지 않기, 불편하게 하지 않기, 시끄럽게 하지 않기 라는 규칙들을 알려줍니다. 약속의 내용은 각각 다 다른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와 잘 지내라, 친구를 배려해라 는 내용의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와 함께할 때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해 줄 때 모두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해 줍니다. 이 배처럼 함께 사는 사회는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공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또래와 만날 때 이 규칙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합니다. 갓난아이가 일어나기와 걷기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은 99번의 실패와 100번의 도전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기대하고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희망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건피 아저씨의 신나는 뱃놀이가 위기를 맞고 회복하여 다시 도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탄력적인 마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작가 존 버닝햄은 건피 아저씨의 모습 속에 자신이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배가 뒤집혔을 때 물에 빠져 모자가 벗겨진 아저씨의 모습을 찾아보았나요? 작가의 모습이 살짝 보여 참 반가웠습니다. 아이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을 지닌 작가 존 버닝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요? 어린이와 늘 함께하는 어른, 어린 시절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어른,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도전하고 실수와 실패에도 회복의 기회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 지켜봐주고 기회를 주는 어른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어른들의 모습 속에 이 건피 아저씨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육아에 관한 팁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를 시작할 때 규칙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친구들과 놀 때 혹시 놀이터에서 놀 때 놀이의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규칙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성취감을 더 높여줍니다. 두 번째, 규칙과 함께 시간을 정합니다. 놀이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놀이에 들어가도록 촉진해주고 놀이를 잘 마무리하도록 준비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놀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을 어기는 일을 예상합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놀 때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생기거나 싸우는 일이 꼭 일어납니다. 사이좋게 놀기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빠만은 그때를 예상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겠죠?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유롭게 지켜보거나 적당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놀이의 즐거운 마무리를 해줍니다. 놀이의 끝은 늘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를 약속할 수도 있지만 놀이의 끝에 갈등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서로의 마음을 토닥여주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놀았던 긴장을 풀어준다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고마워,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서 놀자 등 느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게 합니다. 건피 아저씨의 배에 탄 친구들은 여자아이, 남자아이, 각종 동물들 한두 마리가 함께 뱃놀이하는 장면이 초반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세상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 때 모두가 행복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며 희망을 갖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넉넉한 건피 아저씨의 모습에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초대해주는 사랑, 가르치시고 힘주시는 사랑, 용서해주고 품어주시는 사랑, 도우시고 격려해주시는 사랑, 회복하도록 공급해주시는 사랑,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사랑은 대단한 희생이나 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이의 시간 속에서 함께하는 놀이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배어들고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생애와 부모된 자리가 그 사랑도 넉넉히 공급받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